안녕하세요. 남석균 본부장입니다. 제가 윤 선생 원장님들을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담이 참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떤 원장님들은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니까 정말 상담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상담하면 어머님이 윤 선생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들의 어떤 상담 능력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원장님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여러 번 시청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머니 상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장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학원을 출근하거나 공부방에 갈 때요, 뭐 의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또 헤어스타일이나 뭐 어떤 이런 게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정말 세련되고 품격 있는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떤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옷차림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장님들은 세미 캐주얼을 입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수도 좀 뿌리고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아이에게도 그리고 학생들 어머님들에게도 아주 매력이 넘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홍보를 나가든 지금 수업을 할 때도요. 원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이들이 원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실제로 저희 직영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의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날의 그 스타일이 아주 세련되고 이제 정장식으로 입고 오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고 너무 캐주얼하게 오면 아이들이 그냥 동네 언니나 누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항상 편안한 옷차림을 추구하진 않는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의상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의상에 좀 변화를 준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많이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상담할 때 나의 어떤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장님들의 스타일이 평소 학원을 출근하거나 공부방을 출근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품격 있는 세미 캐주얼 정장식으로 입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학원에 그 오실 때 많은 분들에게 그 원장님이 인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원장님이 우리 원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원장님은 항상 좀 너무 평범하게 지나치게 그 평범한 스타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력이 없겠죠. 따라서 좀 이렇게 세련된 분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밝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 원장님들, 학원 원장님들이 별로 그 우리 원장님의 어떤 그런 인사성에 대해서 전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자랑할 수 있는 학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엄마 상담만 잘하겠다? 거기서부터의 시작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학원을 오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원장으로 비춰지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우리 학원, 우리 공부방 인근에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 분이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고 학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그 학원에 우리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학원을 어머님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과정까지 학원을 그 복도부터 그 현관부터 모든 그 오기까지가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방문해 보니까 특정 교습소는 복도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복도가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하니까 건물주께서
불을 안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불 다는 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불을 이제 밝은 불로 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딱 들어왔을 때 아주 향기가 나고 분위기가 밝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요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카페처럼 꾸미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오기까지 밝고 깔끔한 카페와 같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쾌적해야 아이들을 보낼 수 있죠. 우리 아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난 상담실에서 말만 잘하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전 과정까지 정말 잘 준비되어야지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실제로 상담실에 와서 자리에 앉기까지 원장님들이 어떤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쵸? 상담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자, 이제 어머님들이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어머님들한테 어디나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과 아이가 앉아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4명이 앉을 수 있으면 어머님과 아이가 바라보는 쪽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게시판이 되어 있거나 뭐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거나 어머님이 볼 수 있는 곳, 어머님이 바라보는 곳은 깔끔한 분위기로 어머님이 산만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좌석에 어머님이 꼭 앉을 수 있도록 어머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머님이 아이들 공부하는 쪽을 바라본다면 상담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디 앉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어머님이 앉아야 하는 곳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어머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요. 일단 학원에 들어오거나 이제 교습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2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혹시 어머님 그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은 예약을 하고 오는 학원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어떤 친구 소개로 오셨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혹시 예약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하게 되면 그럼 우리 윤 선생 친구 소개로 오신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머님이 둘 다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어머님이 내가 예약도 하지 않았고 친구 소개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담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하더라도 수업 중에 나오셔서 상담을 하면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마다 그렇게 물어보시던데요. 항상 나는 예약 상담만 받기 때문에 갑자기 어머님들 오시면 돌려보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5분이라도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요, 1시간 상담을 한다고 가입하고 이제 학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5분만 상담을 해도, 서서 3분만 상담을 해도 원장님의 마인드나 어떤 공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면 그 학원에 우리 아이를 맡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한번 돌아간 어머님은 다시 휴가를 내서 학원 방문을 하거나 월차를 내야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분 정도는 상담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3분 동안 내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연습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원장님들께 과제를 내어드리는데 3분 만에 윤 선생 학원의 장점 그리고 우리 학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과 우리 학원의 차이점을 3분 안에 원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 학원은 사실 윤 선생 학원은 1대1 수업이 되죠. 그리고 어학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머님들이 계신데 어학기로 아이들이 듣고 따라하고 훈련하지만 그런 1대1 원어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학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어머니께 설명해 주시게 되면 처음엔 어머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학기로 공부를 하는군요 라고 조금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학 시스템이 원어민 선생님보다 때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걸 어머니께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어머님들이 학원을 방문하시면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1대1로 과외를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윤선생 어학 시스템은 아이들이 녹음하고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또 아이가 들어보고 연습하고 평가받아보고 그리고 평가받은 걸 선생님께 발송을 해서 선생님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대1 회화식 훈련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대다수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왔을 때 3분 정도 서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원장님들이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윤 선생의 장점은 그거죠. 1대1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학원비 정도로 과외식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윤 선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머님들이 학원에 오시기 전에 정말 우리 윤 선생이 다른 학원보다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우리 공부방이 정말 주변의 다른 학원과 공부방보다 좋은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지 가입을 하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 학원의 좋은 점, 우리 공부방의 좋은 점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걸 어머님들께 80% 이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럼 어머님 예약은 안 하셨지만 잠깐 상담을 드릴게요. 우리 윤 선생 학원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자,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원장님들이 꼭 해야 되는 또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학원에 오자마자 원장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원 어떻게 수업을 해요? 얼마예요? 원장님은 영어는 전공하셨나요? 어머님들이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머님의 어떤 궁금한 거를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원장님이 그냥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대화를 주도하셔야지 어머님께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질문 가운데서는 아이의 이름을 묻고 아이한테 그 어머님한테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몇 학년이니? 이렇게 이름은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어머니께 지금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혹은 가외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머님 그런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이제 바라는 점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우리 학원을 방문해 주셨나요?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을 원장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걸 들어보고 우리 윤 선생 학원이 그런 아쉬움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빨리 생각하셔서 그런 대화로 이제 해 나가시면 어머님이 좀 갈증이 있었던 영어 부분에서 원장님이 그리고 우리 윤 선생 학원과 공부방 교습소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를 아주 생산적인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머님한테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해가면서 상담을 하면 좋고요. 잘하는 상담을 하는 원장님들의 특징이 원장님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잘하는 상담은 어머님과 아이가 대답을 많이 하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이와 어머님이 왔을 때 내가 어머님한테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오히려 상담이 되게 지겨워지는데 어머님께 질문을 잘하게 되면 상담이 되게 흥미롭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공부 방법, 윤 선생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도 상당히 재미가 있고 어머님들도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머님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이야기를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어머님이 실제로 나의 생각과 우리 아이의 상황을 이 원장님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머님의 어떤 말이나 바라는 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아쉬운 점들, 영어에서 바라는 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대화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대화를 계속 나누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끌어가기를 바라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흥미롭게 영어를 끌어가는 걸 바라시는지, 아니면 정말 결과 위주의 그런 학습을 바라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정말 그 영어 성적이 나와야 되고, 얘가 영어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님도 아이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 공부하는 학원은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머님마다 어떤 형태로 공부하기를 원하는가, 두 가지를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 아이를 그런 형태로 계속 끌어가 주면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흥미 위주의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공부를 원하면 우리가 막 과하게 푸시해서 영어 그 결과를 끌어가기에는 어머님과 아이가 더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담 때 어머님과 아이의 기호를 잘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셔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님한테 뭐 물어보셨는데 어머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예전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요즘에 누가 문법 공부를 합니까? 요즘에 몇 학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이렇게 해서 하면 어머니 마음 상해하시죠. 그래서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약간 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대화를 끌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대화 나눌 때 절대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설득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무시하는 상담, 어머님을 무시하는 상담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윤 선생의 장점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지나치게 막 포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윤 선생은 정말 교재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열정적인 원장님의 그런 열정이 함께 한다면 아이는 정말 결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원장님이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원장님들은 이제 상담한다고 이제 윤 선생 교재가 좋으니까 막 교재를 막 여러 권 두고 어머님한테 이 교재 저 교재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머님들은 교재의 어떤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원장님들이 윤 선생 좋은 교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교재로 어떤 형태로 아이들을 영어를 끌어가는지,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혹은 아이가 영어를 어려워합니까? 그러면 어려워하는 친구, 영어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영어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닉스를 이제 설명할 경우에 원장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테스트하고 또 어떻게 그걸 잘 끌어갈 수 있는지, 6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그 어떤 파닉스 과정을 끝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어머님이 나라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겠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영어로 아이들에게 테스트 해보거나 물어보실 때요, 아이들이 모를 때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 마음 상할 수가 있고 아이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보다, 또 어떤 어머님들은 애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수준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기존에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또 우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때로는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 선생 레벨 테스트가 잘 되어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어머님들 오시면 이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안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레벨 테스트를 하는 시간도 한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럼 어머님 상담을 20분 하죠. 레벨 테스트 하죠. 어머님이랑 아이랑 너무 오랫동안 학원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 예전에는 어머님이 정말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왔다면 레벨 테스트를 이제 하고 원장님들이 한 15분, 20분 상담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거의 90%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물어보면서 영어 실력 어느 정도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지나치게 우리 윤 선생 레벨 테스트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께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상담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상담 시간이 1시간 하는 상담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한 25분 안에 모든 상담이 끝나야 됩니다. 어머님이 왔을 때 깔끔하게 상담을 듣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담을 이제 막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서 연습하듯이 하다 보면요. 상담이 어떤 상담이 될까요? 네. 지루한 상담이 돼요. 지루한 상담이 되면 어머님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야기 드리고 어머니께 그러면 어머님 저와 같이 이렇게 영어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그러면 내일부터나 다음 주부터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오게 되면 윤 선생을 방문하게 되면 첫 수업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어학기 작동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이야기해주고 그때 레벨 테스트 해서 어머니께 알려드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교재도 선택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 상담을 왔는데 레벨 테스트 하죠.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그 교재를 보여주죠. 이런 과정을 다 포함시키면 어머님이 되게 산만하거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상담하실 때 그 레벨 테스트는 첫 OT 때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상담보단 깔끔하고 빨리 끝나는 상담이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왔을 때 내가 상담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학원을 윤 선생을 오픈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학원 오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학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제 이 교육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요. 우리 윤 선생만의 장점을 한번 1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적어 보세요. 10가지. 뭐 우리 학원은 내가 경험이 많다. 분위기가 아주 좋다.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뭐 스낵 코너가 있다. 등등 이렇게 체크하셔서 우리 학원의 장점들을 잘 적어 놓으시면 어머님 상담할 때 이런 장점들을 중간중간에 빨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상담하는 걸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게 되면 과연 왜 이런 학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윤 선생의 장점을 어필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걸 잘 적어 놓고 한 10가지인데 그 중에 한 7, 8가지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영어 공부 우리 윤 선생 이제 파닉스 과정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10개의 단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0일이면 200개의 단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한 달 전에 왔으면 200개의 단어를 먼저 공부했겠죠. 한 달 뒤에 오면은 200개의 단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제 영어를 시작할 때는 3학년부터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1학년, 2학년부터 영어를 많이 시작한다는 걸 어머니께 이야기해주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2학년이면 어머님 절대 빠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 1학년이면 1학년들도 어머님 영어 수업을 많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 아이가 많은가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적습니까? 지나치게 많다면 많다는 걸 너무 피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너무 적다면 아이가 몇 명이다.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1대1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학원에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은 시간대에 우리 아이가 올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님이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보냈을 때 관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잘 하고 나서요. 간혹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님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머님이 시작하는 날짜를 정하시게 되죠. 뭐 다음 달부터나 학원을 끊고 나서 한 2달 뒤에 올게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2달 뒤에 우리 어머님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하고 나서는 어머님 내일부터 우리 아이를 보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어머님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수업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의 상태나 아이의 태도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를 열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어머님이 훨씬 더 선택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또 어머님 천천히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어머님 여유가 생겨서 선택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담하시고 예, 내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얼마인데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한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올까요 하게 되면 기존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 학원 수업이 다 끝나면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실제로 그 학원 수업을 다 주더라도 수업료를 대신 내어 드리더라도 내일부터 바로 오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어머님과 아이가 흥미가 있을 때 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머님이 가능하면 내일이나 이번 주에 올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담을 잘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상담이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어머님 염려가 되시면 한 달만 일단 저희 학원에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수업을 통해서 어머님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런 방법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원장님들은 설명을 잘 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정말 수업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끌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머니 상담을 좀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한 달만 믿고 보내보게 되면 어머님이 선택하기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상담을 잘하셔서 어머님이 가입하면 좋지만 상담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망설인다면 어머니 그러면 한 달만 수업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한 달 뒤에 다른 학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확신 있게 우리 아이를 한 달 수업해보면 정말 아이가 좋아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어머니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상담을 한 2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상담을 하시고요. 어머니께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우리 윤 선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런 모습을 어머님이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내가 6개월 정도 보내면 애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우리 애가 정말 영어를 좀 좋아하게 되겠구나. 어떤 과정은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이 돼서 어머님이 약간 좀 마음적으로 어떤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머니께 수업료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할 때 아이와 어머니 상담을 하고 아이를 잠깐 상담실에서 나가라고 한 뒤에 어머님과 1대1로 한 2, 3분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저는 상담하는 내내 그 상담 기록지에다가 계속 어머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내보내고 나서 어머니께 아이가 없는데 어머니께서 아이가 없을 때 학원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혹은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시간을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사실 아이가 옆에 있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은데 아이가 없으니까 원장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혹은 또 어려웠던 그런 가정사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 아이가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고집이 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애들에 대한 관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좀 더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께 친절하고 확신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는 이런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저도 지금 어머님 상담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20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저랑 상담을 하면 학원 수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정말 잘한 상담은 이렇게 한 번 상담을 잘 하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그 학생이요, 6개월, 1년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을 5년, 6년, 10년까지도 다닙니다. 저희 학원은 실제로 되게 오래 10년 가까이 다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처음에 상담을 잘 받았는데 확신이 들었고 또 원장님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대로 아이를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는 거의 전화 상담만 하거나 문자 상담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25분 상담을 그냥 내가 그 25분 동안 가입시키기 위한 어떤 상담이 아니라 어머님의 어떤 마음과 또 원장님의 마인드나 어떤 교육 방향이나 스타일을 잘 설명해 주는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이렇게 어떤 마음적인 위로도 받으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때까지 정말 어려웠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도 하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빨리 아이와 어머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가,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런 상담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게 되면 어머님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원장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영어가 되는지, 또 윤선생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설명하시고, 또 어머님과 끝으로 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어머님에게 바라는 점들을 한 번 더 잘 기록하셔서, 어머님이 염려하시고 어머님이 첫날은 우리보다 어머님이 아이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해보면 수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머니보다 아이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상담을 원장님들이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대화를 끌어나가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연습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여기 댓글도 다시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어머님 오실 때 학원 분위기가 어때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끌어나가야 되는지, 또 원장님 스타일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원도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밝게 상담실을 꾸미고요.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다 하얀색으로, 다 흰색으로 다 바꾸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예뻐하는 화분이나 그 외에 뭐 많은 집기류들 있죠. 그건 그냥 원장님이 버리기 싫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없는 게 낫습니다. 예. 하얀색 벽지에, 하얀색 테이블에, 그리고 윤 선생과 관련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상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 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담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오래된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상담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하얀색 벽지를 바르시고 깔끔한 테이블 한 개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바라보는 쪽에 그곳에 어떤 화분이 오래되어서 막 시들시들합니까? 그리고 원장님 도시락이 있는데 도시락에서 닿지 않은 반찬 뚜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머님 생각이 산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정말 청결한 환경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어머님이 정말 여기 보내면 꼼꼼하게 관리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상담하셔서요. 원장님들이 10명 어머님이 오시면 한두 명 어머님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10명 어머님이 오시면 9명, 10명 모두가 가입하는 그런 질 높은 상담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요. 만족스러우면 또 하트나 구독 체크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